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래종 해충이 광주천을 가득 뒤덮고 있는데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대로 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영산강 축제가 내실 있게 준비되고 있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하다 숨진 고 안병하 치안감의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가운데 첫 이관왕에 오른 근대 5종 전웅태 선수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천의 나무들이 미국 흰 불나방 애벌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 작업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방치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 광주천 산책길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인맥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들이 나무에 덕지덕지 붙어 잎을 갉아먹은 겁니다. 광주천 산책길에는 흰불나방 애벌레 사체와 흔적들이 가득하고 다리 벽면에도 애벌레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래종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의 애벌레가 올해 폭염과 장마로 이례적으로 급증하면서 광주천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말도 못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심해. 정말로 천면 오기 싫을 정도라. 하지만 방제 작업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몰랐다라기보다는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며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광주 북구는 주민 민원으로 벌레가 창궐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하천 관리는 광주 환경공단 측에서 해왔다며 적극적으로 방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광주천은 방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광주 환경공단은 자신들은 관리를 위탁받은 나무들만 관리할 뿐이라며 벌레가 창궐한 나무들 중에는 자치단체들이 방제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9월부터 지금까지 5번가량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위탁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은 도면에 나와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어떤 분란이 있을 때는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하천 관리를 총괄하는 광주시는 고사한 나무가 몇 그루인지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는 담당 구청이 해야 하지만 2004년부터 심어진 수목들은 공단이 관리하도록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 관리하는 게 복잡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광주천 수목 방제 작업을 광주환경공단에 일원화하고 예산을 지원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제 작업은 우리 환경공단과 자치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해서 방제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끼리 서로의 탓을 하는 사이에 수많은 나무들을 말라 죽게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보다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요 며칠 흐린 날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구름이 걷히면서 더 청명하고 쾌청한 가을 한 해를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른 오전 시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3도로 기온차 8도에서 9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6일간 펼쳐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광주 선수단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광주시청 소속 근대 5종 전웅태 선수가 한국 선수단 첫 이관왕을 차지했고 광주 서구청 소속의 펜싱 강영미 선수는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광주 출신 선수들도 대한민국 종합 3위 달성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제 인물 만나보는 인터뷰온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끝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가운데 첫 이관왕에 오른 인물이죠. 광주시청 소속의 한국 근대 5종의 간판 전웅태 선수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첫 이관왕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세계 랭킹 1위를 탈환하는 역사를 새로 쓰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이어서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를 대한민국 근대 5종 선수로서 펼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거 자체가 또 되게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인터뷰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근대 5종이라는 종목을 널리 알리는 데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버릇처럼 근대 5종이 뭐냐라고 좀 많이들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근대 5종은 이제 수영, 육상, 사격, 펜싱, 승마 이렇게 5가지를 점수로 환산해서 순위를 가린 종목이고 지금은 사격하고 육상이 합쳐진 레이저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수영을 하다가 이제 근대 5종 코치님께 근대 5종 종목 권유를 받아서 근대 5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근대 5종이 비인기 종목의 시절이었을 텐데 뭔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저희가 아버지한테 쫄라서 이제 근대 5종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도 아들이 하고 싶다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네. 밀어주셨는데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어머니 아버지도 아마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대 5종이라는 종목이 변수가 좀 많은 종목이더라고요. 뭐 실탄 사격이 레이저로 바뀌기도 하고요. 경기 방식이 좀 수시로 바뀌는데 훈련 방식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죠? 저희는 이제 종목이 5가지 종목이 있다 보니까 새벽부터 이제 밤 늦게까지 훈련을 하는데 새벽에 레이저런 훈련을 하고 오전에 수영 훈련을 하고 또 오후에 펜싱, 승마 이렇게 훈련을 하고 마지막 야간 운동에는 또 이렇게 개인 보강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루가 되게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은 훈련하기 어떤가요? 지금 대표팀은 초내 훈련으로 해서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한 곳에서 5가지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제 전국체전이 있고 내년 파리 올림픽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당장 5일 남짓 한 전국체전에서 또 광주를 대표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진짜 올 겨울 준비 잘해서 내년에 있는 파리올림픽에서 또 대한민국 근대 5종 전웅태가 어디까지 가나를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근대 5종의 간판 전웅태 선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시가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영산강 체육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축제를 엽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합하고 확장해 15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준비한 탓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시 영산강 체육공원입니다. 강변에는 하얀 메밀꽃이 펼쳐졌고 공원에선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주시가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개최하는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막을 2주가량 앞두고 준비 과정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축제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최근까지도 계획에 변동이 있었다며 축제가 안정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6월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에야 총감독을 선임하는 등 축제를 3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등 공연만 30개가 넘고 축제에서 다루는 역사 범위도 마한과 고려, 조선 근대 등으로 광범위해 주어진 기간 안에 준비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세팅이 돼 있고 조금 더 빨리 좀 준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야심차게 발표한 수중 무대 설치안도 변경됐습니다. 나주시는 지난달 설명회를 열고 영산강에 집중해 모든 공연을 기획했다며 강 위에 무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최종안에는 강변 무대 설치안이 담겼습니다. 기본 절차를 뒤늦게 파악해 준비가 어렵게 된 겁니다. 영산강에서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 같은 게 없었어요. 저희가 별도로 연구 영역을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주시는 올해 축제가 끝나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금년 축제 성과와 결과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내년에는 좀 더 알찬 프로그램과 구성으로 이번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6억 원. 첫 시도이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인근 지역 축제에 비해 배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축제가 내실 있게 준비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구례군 광이면 지리산 자락에 설치된 짚라인이 운행 도중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65살 남성이 20m 높이의 짚라인에 매달려 있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설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의심해 남편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4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의 차량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목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나무의사가 아닌 사람이 나무를 진료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시행 석 달 만에 전국 나무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위기를 맞는 등 지역에서는 나무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곰소리 숲을 이룬 진도군의 해안가. 15년차 나무의사인 이선민 씨가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외과 수술이나 마찬가지여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직접 작업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쓸데없는 가지라고 생각하는 걸 자른 겁니다. 그래야 수목에 영양이 잘 돌아서요. 나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치료가 필요한 보호수는 진도군에만 83주, 보호림은 6곳에 달하지만 나무의사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수목관리 예산이 줄면서 지방에 개업하는 나무의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수 숫자라든지 보호림 이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올 6월부터는 자격 없이 나무를 진료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5년 전 시작된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인데 법 시행 석 달 만에 전국에서 49%의 나무병원이 폐업 또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나무병원 폐업률이 높았고 전남의 경우도 3개월 새 30%나 줄었습니다. 전국의 나무의사가 1,152명으로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리해야 할 나무가 많은 농어촌에서는 일감 부족으로 나무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시험 쳐서 다 이렇게 실력을 갖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의 이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고 수목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제도. 자격제도의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지역 대학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의 최종 선정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예비 지정된 순천대학교는 우주항공 등 3대 특화 분야를 내세워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트북 앞에 모여 앉은 학생들. 순천대학교 로켓연구 동아리 회원으로 로켓 비행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짜면서 의견을 나눕니다. 고도 400m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로켓이 동아리 학생들 손으로 제작됐고 여러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흔하게 얻을 수 없는 경험이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한다던가 실험을 한다던가 이런 경험들인데 특히 고흥과 순천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들어오면서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이 남아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흥 지역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기회가 이제 많아지겠죠. 다른 강의실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학생들의 졸업 작품 평가가 한창입니다. 실제 웹툰으로 연재해도 손색 없을 작품이 발표되고 교수의 날카로운 평가까지 이어집니다. 순천대는 이처럼 우주항공과 애니메이션, 그린 스마트팜을 포함한 3대 특화 분야를 내세워 글로컬 대학 30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자리한 강소기업과 협력하고 인재를 육성해 지산학이 함께 성장하는 거점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이 학생들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정주할 수 있느냐 이런데 저희 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순천대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실행계획서 제출을 마쳤고 마지막 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지정된 대학 15곳이 각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 도전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될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은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과 강경 진압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광주 동구 계림동 4.19 혁명 기념관에서 제35주기 추모식을 열고 고인의 정신을 기리는 식전 행사와 추모제, 헌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지난 1998년에 숨진 고 안병하 치안감은 지난 2002년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고 이후 국립묘지 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시설이 확충됩니다. 광주시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따르면 5.18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 건축기획 용역이 이번 달 안으로 시작됩니다. 5.18 기록관은 서구 치평동 5.18 교육관 공터를 부지로 정하고 정부와 세부 추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2026년을 목표 기한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파크골프장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 북구는 북구 종합운동장 내 약 2만 1,200제곱미터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비 보조금 등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북구 파크 골프장은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